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177페이지 도시공간 구조이론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도시공간 구조이론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도시 내부 구조이론이죠. 도시 공간 구조이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도시 내부 구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또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도시가 도시 내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그러니까 그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이걸 이제 면밀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서도 역시 항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일단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세 사람의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이 하나인 이론이 있고요. 단핵 이론 또 다핵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도시 내부가 핵이 하나다라는 얘기는요. 이게 핵이라는 얘기는 핵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구를 보통 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심 업무지구가 하나인 놈이 있고요. 여러 개 있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단순한 구조, 그러니까 옛날 도시나 또는 작은 도시 이런 것들은 도시 중심이 하나겠죠. 그러나 현대 도시, 대도시, 큰 도시로 가게 되면 중심이 하나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여러 개인 도시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핵 이론에는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동심원 이론과 그다음에 선형 이론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요. 다핵 이론도 역시 두 사람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다핵 이론 또는 다핵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차원 이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런데 이제 동심원은 이제 버제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형 이론은 호이트고요. 그다음에 다핵 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차원 이론은 시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데 시험에는 뭐만 나오냐,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요. 그 중에서도 얘네들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잘 안 나와요. 다핵 이론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동심원과 선형 이론, 다핵 이론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맨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의해야 될 것이 요거 두 가지는 핵이 하나인 이론이다. 단핵 이론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다핵 이론, 핵이 여러 개인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단핵 이론 중에서 동심원 이론입니다. 동심원 이론은요, 버제스가 주장을 한 겁니다. 버제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자, 1920년대에 시카고시, 자, 이거 시카고시가 이제 1920년대에 시카고시를 보니까 한 개 도시만을 본 거죠. 그 시카고시가 이제 막 그 공업도시로서 자동차나 이런 것도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업도시로서 막 성장해오는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인구들이 막 그 시골로부터 이 도시로 집중하던, 우리나라도 이제 1970년대 그때 초반에 도시로 인구가 집중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1920년대, 30년대 이때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시 한 개 도시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버제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시카고시가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구조가 이게 다섯 개의 원으로 돼 있더라. 이게 이제 동심원인 거죠. 동심원. 동심원이 원이 5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이 5개니까 중심 업무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원이 5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5개의 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튀넨의 농업 입지론 봤죠?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튀넨의 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야채 낙농, 그다음에 산림, 그다음에 곡물, 방목까지 5개의 원이 있었죠.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이 고립국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그 고립국 이론, 즉 농업 입지론을 원이 5개인 거 이걸 본뜬 거냐, 아니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튀넨이 본뜬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모든 입지론이나 도시공간구조이론의 아버지가 원조격이 튀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튀넨이 베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튀넨 것을 응용해서 도시 내부 구조이론에다가 적용한 게 바로 동심원 이론입니다. 따라서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5개 원으로 돼 있고, 그 원이 이 도시 구조가 동심원식으로 돼 있다. 동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못에다가 돌을 딱 던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원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동심원이라 그래요. 연못에 돌 던지면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 원이 생기는 게 그 동심원이죠. 어쨌든 5개의 원이 5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부터 시작해서 저소득 전이지구, 전이지대, 그다음에 저소득층, 저소득층지대, 고소득층지대, 그다음에 통근자지대, 이렇게 5개 원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로 보면 178페이지에 거기에 원이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래서 1지대부터 5지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통근자지대는 우리가 이제 멀리서부터 전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 고소득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이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구는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중심 업무지구 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구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지구는 여기는 주택지구, 주거지구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거인데요. 주거하고 상업기능 중간에 이게 전이지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2개가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이 섞여져 있는 지역이 전이 또는 천이, 얼마 간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얼마 간다 그래서 전이 또는 천이지구, 점이지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원이 5개다라는 거죠. 원이 5개. 그래서 원이 5개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나갈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 일단 중심으로부터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때 첫 번째 지대 또는 직가, 이런 것들이 지대나 직가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외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중심에서 외곽으로 가면 지대도 떨어지고요. 직가도 떨어지게 되겠죠.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 밀도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사회 범죄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락하게 되겠고요. 또 접근성도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외곽으로 나게 되면 지대나 직가, 인구 밀도, 접근성, 그리고 범죄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그게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이 5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버제스는요. 여기서 저소득층들이 이게 도시가 커질 때요. 사람들은 일자리 많은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중심으로 자꾸 몰리게 되니까 중심이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라는 것이요. 도시 성장이 바로 이렇게 중심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전이지구가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중심이 이렇게 핵이 있는데 핵이 좀 커지면 이게 전이지구도 이렇게 밀려나겠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지역도 이렇게 고소득층 지역으로 밀려나겠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득층이 커지고요. 통근자지대가 커지면서 도시 전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이 마치 동심원식으로 커진다라는 거죠. 동심원식으로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커지는 것이고요.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저소득층들이 고소득층 주택으로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향여과라고 그럽니다. 하향여과. 우리가 전 시간에 전주에 배웠던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하향여과, 상향여과, 여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득 계층 간의 주거가 이동되는 현상을 상향 또는 하향여과라 그랬죠. 그때 상향여과는 저소득층이 살던 지역에 고소득층이 들어가서 지역의 소득 수준을, 지역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것을 상향이라 그랬고요. 하향여과는 그 반대라 그랬죠. 하향여과는요, 고소득층이 사는 주택에 고소득층이 떠나고 이제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 고가주택들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 떠나고 멀리 가게 되면 여기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여과를 전제를 한 거죠. 야, 하향여과 될 거야. 이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지역으로 들어가잖니? 그러니까 하향여과를 전제 또는 가정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자, 일단 이 전이지구는요. 전이지구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쪽과 내측과 외측으로 나뉘는데요. 이게 내측에는 우리 교재에 그게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도시 안쪽에는 이게 이제 경공업지대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불량주택 지역 이런 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이지구는 다시 내측과 외측으로 나누어져서요. 내측에는 경공업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외측에는 이게 불량주택지역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불량주택지역 지구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지대가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과거에 70년대에 우리 이제 완전 중심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구로나 신도림 쪽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창신동 이런데 그러면 완전히 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에서 비교적 가까운 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뭐가 있냐면 경공업들이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 가내 공장이나 뭐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데 살던 그런데 이제 근무하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불량주택들을 많이 짓죠. 그러니까 쪽방이라는 거 소위. 그래서 잠만 자는 방들. 거기서 잠만 자고 와서 새벽같이 또 그 공장에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만 자러 갔다가 와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이지구가 요 전이지구는 다시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뉜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이 중심 지역 가까운 쪽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있는데요. 저소득층들이 고소득층보다는 중심에 더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다. 즉, 요 중심에는요, 일자리가 많거든요. 중심이나 전이지구 이쪽에는 일자리가 많아서 일자리, 노동력을 제공하기 쉬운 쪽에 그쪽 가까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들이 입지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누가 입지를 하더라? 저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들이 입지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선형 이론과 차이점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이게 뭐예요? 도심 지역이죠. 도심 가까이 또는 중심 가까이 누가 입지하냐?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왜? 노동력 제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노동력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지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원이 5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이게 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이지구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지문으로. 그래서 요 순서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게 이제 제가 암기를 할 때 여러분들 혹시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요.
왕과 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왕과 나. 그래서 이제 요게 왕과 나는요, 그 왕비하고 삼각관계죠. 그래서 왕이 이제 정조 왕이고요. 나는 이제 넷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왕비가 이렇게 있죠. 제목은 왕과 나였었어요. 근데 요때 이제 왕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때 내시가 오만석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왕비가 구혜선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혜선이 이제 원래 이렇게 둘이 친구였었는데 얘가 이제 사가로 놀러 와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그게 이제 같이 셋이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얘하고 얘는 둘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둘이 구혜선하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약속도 하고 결혼해서 잘 산다 이런 걸 꿈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왕이 되면서 얘가 왕비로서 간택이 된 거죠. 간택이 돼 버리니까 얘는 이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만석은 이제 너무나 구혜선이 보고 싶은 거예요. 왕을 궁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막 고민하다가 이제 내시가 되기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내시가 돼요. 내시가 돼가지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어쨌든 뭐 헌신적인 사랑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왕비를 이렇게 첫날 밤 이렇게 왕한테 이렇게 합궁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받아서 할 때 그때 이제 이 오만석이 왕비를 구혜선을 딱 업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구혜선 눈에다가 이렇게 창호지 붙이고요. 딴 거 이제 보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오만석이 딱 등에다가 업고 가는 거예요. 왕 침소까지.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바치는 뭐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그때 중전이 저 고통을 몰라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저건 암기를 해두시면 저건 이제 사이에 뭐 나오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중심 업무지구와 뭐 전이지구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는 무조건 순서를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암기를 하라. 그래서 이제 요 중전이 저 고통을 몰라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요, 이게 가설이에요. 가설이라는 것은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가설만 한 거예요? 예상만 한 거예요? 당연히 예상만 한 거예요. 가설이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향여가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전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심원식으로 도시가 커져.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커져.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20년대에 동심원 이론이 나왔는데요. 그 한 10년 있다가 호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모든 도시가 다 그런가. 그래서 선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호이트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있다가 진짜로 모든 도시가 다 동심원식으로 돼 있고 동심원식으로 성장을 하는지 또 저소득층들이 도심 가까이 입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웬걸?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카고시 한 개 도시만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던졌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142개 도시를 전부 실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이렇게 동심원식으로 커지는 도시는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이 교통 축이나 또는 개발 축을 따라서 이게 이제 기형적으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심이 여기 있다. 중심 업무지구가. 그러면 개발축이 이렇게 나고요. 또는 교통축이 이렇게 난다.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커지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커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중심 업무지구에서 이게
뭐 개발축이 이렇게 나거나 아니면 교통축이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면 이런 쪽으로 도시가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공장이 뭐 공업지대가 이렇게 공단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들은 이런 공단에다가 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니까 저소득층은 이렇게 공단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하고요. 이렇게 개발축이나 교통축 편리한 곳에는 누가 입지하느냐 그랬더니 고소득층들이 이런 데 입지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저소득층들은 이런 데 오지를 못하더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저소득층들은 이렇게 공단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이런 데 교통이 좀 개발이 안 되는 쪽 이런 쪽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는 누가 있냐 그랬더니 이 사이에는 이렇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는 이렇게 중간 계층들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섞이지가 못하도록 왜 우리가 주거 분리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교통축이나 개발축을 따라서 도시가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마치 부채꼴 모양이다. 그래서 부채선자입니다. 부채꼴 모양 또는 쐐기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쐐기 모형 이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쐐기는 이런 거죠.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동차 뒷바퀴에다가 이렇게 뭐 굴러가지 말으라고 이렇게 강목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 거 있죠. 이게 쐐기거든요. 그래서 쐐기 모양으로 돼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접근성 이 양호한 지역에 즉 개발축이나 교통축 또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저소득층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층들이 입지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주택 지불 능력 그러니까 소득계층이 높은 사람들이 주택 지불 능력도 크겠죠. 주택 지불 능력의 고하에 따라서 차이에 주택 지불 능력 차이가 바로 입지를 결정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향 여과를 전제했지만 여기는 주거 분리가 확인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섞이지 않고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 분리를 확인한 이론이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고소득층 이 입지를 하더라. 그래서 주택 지불 능력에 따라서 입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고소득층 위주의 이론이다. 이론이 전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이론과 동심원 이론은 공통점 뭐냐? 단핵 이론이죠. 핵이 하나잖아요. 중심이 하나다. 근데 이쪽에서는 교통이나 뭐 이런 개발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쪽은 교통축이나 개발축을 고려해서 그것을 그 도시의 기형적인 성장 이런 모습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곳, 위치가 좋은 곳은 고소득층이 자리 잡고요. 그 반대편에 저소득층들이 자리를 잡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택 지불 능력에 따라서 즉 고소득층 위주의 어떤 입지를 설명한 이론이 바로 선형 이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동심원 이론은요. 동심원 이론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저소득층들이 노동력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심 가까이 위치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전이지구의 내측에는 경공업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외측에는 쪽방촌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5개의 원, 이거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다핵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다핵 이론은요,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을 한 것이죠. 자, 이거 너네 둘 다 틀렸어 라는 것이죠. 어떻게 도시가
핵이 하나일 수가 있냐 이런 얘기요. 예, 이것은 옛날 도시나 작은 도시 그런 것에 해당이 되지. 요즘의 도시는 거의 큰 도시들은 핵이 여러 개다. 교육 중심이 있고 또 무슨 패션 중심이 있고 또 산업 중심이 있고 뭐 이렇게 중심이 여러 개더라 이런 얘기죠. 서울만 해도 여러 개잖아요. 네, 그래서 핵이 여러 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는 이제 다핵이론은 해리스 얼먼이 일단 핵이 중심이 여러 개다라는 것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핵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가 다핵을 갖는 이유. 그러니까 도시가 중심이 여러 개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 산업별로 거기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 산업별로 거기에 몇 페이지입니까? 180페이지 있죠? 산업별로 특정 산업은 특정 위치를 선호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별로 특정 산업은 특정 위치를 선호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산업별로 패션 산업은 대학가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만 해도 자 패션 그러면 홍대 앞, 옛날에는 이제 압구정동, 그래. 요즘에는 또 가로수길, 경단, 그런 거 있죠. 가로수길이니 홍대 앞, 이런 신촌, 이런데 이대 앞, 이런 그러니까. 대학이나 또는 특별한 거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위치를 선호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가로수길이나 신촌 앞 이런 데에 그 가구점 이런 게 들어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구거리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데 그런 위치를 선호하는 위치가 좀 틀리죠. 그다음 금융 이런 것도 패션이 있는데 금융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동이나 또는 다른데 여의도나 이런데 증권가 이런 게 따로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별로 위치를 선호하는 위치가 각각 틀리더라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동종 산업들은 서로 같이 있으면 더 이익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직접 이익을 추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종의 산업들은 이렇게 서로 흩어져 있으면 옛날에는 같이 붙어 있으면 장사가 더 안 된다, 경쟁이 심하다 이랬는데요. 요즘에는 붙어 있으면 장사가 더 잘 되는 그런 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가전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 전자제품 같은 거 모여 있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종들은 집적 이익을 추구하더라. 모이면 더 장사가 잘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종은요. 이종 산업들은 이거에 분산 입지 하더라. 그러니까 패션과 다른 무슨 금융이나 또는 관공서 이런 것들은 붙어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종 산업들은 서로 분산 입지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별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건 또 무슨 소리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도시가 이렇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요, 이 중심 쪽은 도시의 중심 쪽은 아무래도 이쪽은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모든 산업들이 중심에 입지를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요. 교통 접근성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서로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여러 산업들이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럼요. 이때 여기 이 위치를 그 세를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은 순이익이 즉 초과이익이 많이 내는 산업이 아니고는 여기를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에 다 들어가고 싶죠. 모든 산업들이. 근데 명동에 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내는 산업 그런 것들이 명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겠냐? 사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명동은 사채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채가 그러겠어요? 사채가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 임대료 이런 걸 많이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그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는 그 업종에다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사채나 이런 것에 밀리는 거죠. 그러면 가구점이나 이런 것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못 들어가. 세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명동 쪽에 있는 것이 주로 사채나 패션 이런 쪽.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거기서 밀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다음 자리를 놓고 또 경쟁을 하겠죠. 여기서 밀린 업체들이 여기서 또 경쟁을 하겠죠. 여기서 또 밀리면 그 다음에 또 하겠죠. 예, 또 여기서 밀리면 뭐 마지막으로 이런 데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산업별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밀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액을 갖는 네 가지 이유, 이것들이 다액 이론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서는 항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단액인지 다액인지 이것부터 보시고요. 네, 이것부터 그다음에 각각의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인데요. 동심원 이론의 특징들을 이렇게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원 5개는 꼭 암기를 하시고요. 중전이 저고통이라고 했죠? 중전이 저고통을 몰라요. 자, 그다음에 하향여과를 전제했다. 그리고 전이지구는 내측에는 경고업지대, 외측에는 불량주택지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저소득층이 입지를 하는 거예요. 동심원지론은요. 그러니까 도심 가까운 쪽에 저소득층이 있다. 근데 선형이론은 뭐예요? 고소득층이 있다라는 거죠. 고소득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고소득층이 위치한다. 예, 즉 고소득층 위주의 그런 거다. 그리고 교통축, 개발축 나오면 무조건 선형이론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요거는 주거 분리를 확인하는 이론, 동심원 이론은 여가, 하향여가를 전제한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공업입지론이 나오는데요. 공업입지론은 그냥 건너뛰고요. 우리가 심화 이론 갔을 때 하고요. 상업입지론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상업입지론 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